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매일 혼자서 유튜브를 이렇게 편집하고 또 자막도 넣고 다 하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밥에 먹고 저 설거지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네. 제가 다 편집도 하고 뭐 업로드도 시키고 사진도 넣고 네. 자막도 넣고 다 합니다. 그걸 대단하십니다. 한 2달간에 배웠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아유, 대단하십니다. 기특하다 할까. 저도 엄두들 못 더군다나 내는 저는 걸. 기계치거든요. 전 더 이 기계치라서. 핸드폰도 뭐 사용하는 기능이 너댓 개뿐이 안 되는데 그 복잡한 것을 2달 만에 했다는 거 보고 아 인간이라는 게 뭐 참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잠재된 능력이라는 게 아주 무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래서 생각도 에디슨이 한 말이 들었어요.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네. 예, 그래서 참 필요하시니까 그걸 다 해내시네요. 아니 그러다가 또 기계가 고장이 나갖고 참 발을 동동 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기계는 그때는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녹음해서 편집에 들어가려는데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알 길이 없고 여기저기 해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이크를 이제 무선이 아니고 유선인데 네. 그게 이제 배터리로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게 배터리가 오래돼 가지고 제가 늘 켜놓거든요. 혹시 또 그 예.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고 하는 난 뒤에 경우가 안 켰다 많아가지고 싶어서. 예. 그래갖고 다시 녹음하고 그러니까 빨리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배터리가 달면은 잘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야 소리가 쭉 떨어진 거.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전에 그것을 AB로 하나 사다 놨어요. 아, 그걸 딱 배터리죠. 끼워봤더니 목소리가 촥 나오는 거예요. 참. 그걸 해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을 헤매다가 저녁 한 7시쯤 보냈죠. 원래 제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방송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기계라는 게 어디를 잘못 누른다든가 전혀 우리가 그런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나면은 감당 불가능해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그 고 박사님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화요일 날 예. 오시는데 제가 녹화해서, 아무래도 예. 수요일 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늦게 대로, 오시니까. 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수요일 날 방송이 나갑니다. 자, 그 양정철이가 서훈 원장 만났다고 지난주에 되게 시끄럽더만은 기자가 나타나서 내가 정인이다 해버리니까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 고 박사님이 옛날에 일선에 기자로 계실 때는 이제 그러면 기자들이 뭐 식당에 뭐 가서 이제 사장을 만나고 또 무슨 뭐 실제 현금을 냈느냐 뭐 안 그러면 그날 카드 뭉치가 있냐 또 뭐 국정원장이 가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드나들었으면 아무리 방이 따로 돼 있는 집이라도 문제가 됐으니 다른 사람 안 받았을 가능성도 많으니 그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었냐 손님이 부터 밥값은 정확하게 얼마였느냐 왜 밥도 먹기 전에 돈을 15만 원을 맡겨놓고 또 택시값 5만 원을 뇌물로 냈냐 자, 이런 부분들을 다 묻고 그래서 식당 주인의 말을 보도하는 언론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연경이는 니는 뭘로 냈냐 그러면 나도 현금으로 냈다. 자 국정원장 니는 뭘로 냈냐 그럼 나도 현금으로 냈다면 그러면 도대체 국정원장을 만나는데 전부 현금으로 15만 원씩을 냈다면 이미 좀 미친놈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기자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김연경이 그 말하고 나니까 그걸로 그날 뭐 김연경이가 양정철하고도 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국정원장하고도 친한다 이래 치면 그 기자 말 하나만 믿고 그 뒤부터는 땡이라고 하면 이게 진실이 이런 식으로 쉽게 그냥 알리바이가 입증이 됩니까? 만약에 경찰이 뭔 대 큰 사건을 수사하는데 누가 내나 그날 살인 현장에 이 사람이 안 가고 나하고 밥 먹었어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 그러냐 이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언론 생활을 오래 한 입장에서 후배 언론인들한테 뭐 좀 쓴소리랄까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근데 쓴소리가 아니라 단소리로 알아들으면 좋겠죠. 예. 적어도 뭐 그렇게 밥값을 누가 냈느냐 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양정철하고 소은이가 만났는데
그냥 만날 리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근데 그 후속 기사가 전혀 나오지 전혀 안 나오고 끝나버렸어 이제. 네. 예. 지난주. 예를 들면은 정말 뭐 양정철이가 정치권에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인사 차원에서 만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미묘한 시점에 이 만났다는 것은 지금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장을 맡으면서부터 사실상 총선 스타트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정보를 다 쥐고 있는 국정원장을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에 광역단체장들을 쫙 만나요. 예, 그것도 같이 무슨 뭐 이 연구원끼리 광역단체 소속 연구원끼리 이제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뭐 명목상 뭐 그걸로 이야기하죠. 네트워크 연구원끼리 한다는 것은 그건 애들 뭐 장난하는 소리도 아니고 예. 그러면은 뭔가 국정원장으로부터 옛날 같으면은 특활비라고 해갖고 뭐 돈도 받고 다 그랬던 건 다 아는 거지만 지금은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예. 적어도 상당한 정도 정보라든가 앞으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텐데 국정장 서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 어떻게 우리가 공조를 해나갈 건가? 예.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상식이죠. 중요한 정보를 예. 주었을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서 원장하고 만난 뒤에 그러한 내용적인 거 그런 것들은 전혀 취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 다른 것도 경제도 나쁘고 다 그러는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네. 또 하나는 언론도 못 지키는 것은 말하자면 법원. 예. 법원에서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솔직히 얘기가 요새 언론다운 언론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 문비어창가만 부르고 있어요. 뭐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 참.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겠죠. 국정원에서. 예, 그렇겠죠. 그거 괜히 쑤시고 다니지 마라. 그 서로 뭐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나는 뭐 바로 전화로 그냥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일선에 있을 때는 다 군사정부 때 해갖고 바로 사장한테 전화하고 본인한테 전화해갖고 겁주는 거예요. 당신 한번 남산에 올 거야? 그때는 이제 정보부가 육국이 남산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사국이. 예. 그거 끌려갔다 하면 반 죽어나니까 무조건 튀는 게 수예요. 그때는 뭐 정보부에서 어찌고 저찌고 한다 하면은 날려야 해요. 잡혀갔다가 뭐 죽어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기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하거든요. 저도 뭐 해직도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누가 그 결과가 어떠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봉급이 있어야 애들도 학교 다니고 다 그러는데 그러나 선비라는 게 뭡니까 옛날부터 기자도 어떻게 보면 선비고 예. 옛날로 말하면 사관원 사헌부에 있는 사관원들이요 간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해요. 예. 근데 안 해요 지금 다 몸살이고 이제 완전히 뭐 그런 과거 같은 무슨 지사적인 뭐 언론관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뭐 각 언론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장악이 됐다고 할까 아니면은 순치가 됐다고 할까 그런 게 있고 지금 사법부도 완전히 입 다 그냥 끽소리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기가 찬 이야기. 그래서 과연 우리도 민주주의 위기가 닥쳐오는 거다.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민주주의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신독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북한의 석탄을 밀수하고 그다음에 정제유를 밀 반출해서 북한에 줬는데 유엔이 금지하고 있고 정부는 안 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게 미친 놈들이 아니면 북한에 저걸 가져 들어오고 정제유를 북한에 주고 하는 것이 딱 찍혔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한국당조차도 공식적으로 이 말을 안 해요. 그다음에 우리들 병원에 1,400억이 대선을 앞두고 담보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대출이 됐는데 세상이 다 아는 문재인의 측근입니다. 원장이. 근데 이걸 가지고 제대로 언론이 보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야당이 하든지
또 누군가는 보수 진영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유튜브에 사람이나 많이 모을라지. 야당도 예. 물론 뭐 당 대표라든가 뭐 원내대표 뭐 좀 그런 분들은 좀 입장이 다르겠지만 자기 정치적 장래가 있는데 예. 평의원들은 보면은 예. 옛날처럼 그런 자기 의원직을 내놓고라도 얘기를 하는 YS 뭐 DJ나 뭐 이런 옛날 때 야당 의원은 멋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의원들도 그랬어요. 네. 그때 보면 누굽니까 무슨 대한민국 국시파동 벌린 그 유성환 의원 그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나도 말을 했잖아요. 했어요. 그 말이 옳고 그러고를 떠나서. 근데 전에 어떤 중진 의원이 그러더라고. 예. 우리 야당 의원들은요, 뭐 하면 몸살이 해가지고, 자기보다도 젊은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이 더 몸을 살인다는 거예요. 공연히 뭐,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당이 보호해주기보다는 예.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예, 하니까. 아니, 또 뭐, 여기 검찰, 경찰이 또 뭐, 법원까지도 다 이쪽 편이니까 걸려 들어갔다고 하면은 자기만 서럽다 이거요. 그래갖고 야당 의원들까지도 뭐 민평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무슨 요새 2중대, 3중대, 4중대 된 데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당 같은 의원들도 다 꿀먹은 벙어리 되고 가급적이면은 모른 척하고 돌아서고 뭐 이렇게 갖다 주어도 잘 얘기를 그 보수 언론도 침묵하고 보수 야당도 침묵하면 우리들 병원 의혹이나 이 북한 밀무역 의혹은 누가 짚어야 되느냐? 그 제가 기가 차서 그래 내가 짚어야만 할게 아주 뭐 삼수 갑산을 가더라도 아니 전에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그 뭐 정재유 뭐 이런 걸로 해서 한국당의 어떤 의원이 여기 출연했던데. 예, 유기준 의원 출연했죠. 맞아요, 유기준 의원. 대북 제재 특위 예. 그 위원장이에요. 그분은 뭐 시원하게 얘기한 게 없습니까? 출연 말씀은 좀 했는데 그래도 여기 별 온 영향가가 것도 없을 여기 온 모양이네. 것도 뭐 용기가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 방송에 넣는 것도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표 맨날 까는데 여기 와서 또 황한테 찍힐까봐 그분도 제가 민폐 안 끼치려고 그 뭐 온 것 자체 인정을 하고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지인 100일이라도 설치고 다니면 꼬라지 보기 싫은 세상인데 이런 할 말은 안 하면서 야당 대표가 지인 100일이라고 벌써 에세이집을 내고 토크 콘서트를 하고 뭐 100일 기념 노래를 부르고 부부간에 이러는데 내가 그래요? 지난 5일날 저기 뭡니까 국회 그 사랑제 그 한옥집 6일날 아니에요? 6일날? 5일날에서 5일날 5일날 했어요. 예, 5일날 6일이 저녁에 100일이고. 9시 40분까지 했대요. 5일날 9시 40분까지 밤에 핫도그 팔고 그건 뭐 국회 대권 앞에서. 후보나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보면 책을 벌써 냈어요. 뭐 밤이 어두워 먼 길을 뭐 간다고 어쩌더나. 자, 진 100일 되면 정상적으로 책을 내려면 준비해서 내는 것도 100일 걸릴 건데 진 100일 날 책 낸다고 생각하고 미리 스타트 할 때부터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보수가 붕괴돼가 문이 무섭어서 말도 한마디 못하는 세상이 됐는데 자기가 지금 에세이집 내고 지금 뭐 우리 만남이라고 무슨 만남 노사연의 만남 노래 부르고 부부간에 근데 저런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냐 정말로 내 보수지만은 창피해서 젓가락질을 못 보겠다 생각해요. 내 한국당에 공천 받을 일 없으면 그만인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유 황 대표는 또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저 젊은 층으로 2040 뭐 얘기하고 그러던데 40은 넘었지만 그래도 공천도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사람이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뭐 아무 소리 흔들 무슨 관계? 저 황이 제일 싫어하는 황이 절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럴 일도 없고 시켜줘도 안 해요. 그럼 뭐 제가 하려면 만들어서 하지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마음대로 떠드는 건데 이런 유튜브도 이게 언론인데 진짜 쪽방에 앉아서 혼자 하더라도 이 언론하는 사람이 진짜 언론이죠. 언론하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밤에 누구 만나서 밥 먹고 좋은 발언해주고 뭐 내가 저 밑에 가서 다음에 공천 받을까봐 또 이렇게 막 빨아주고 이러면 이거는 유튜브가 이거는 해악이에요. 그러려면 진짜 유튜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벌려면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지 이 짓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정말 지금 보면 와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다 겁을 먹고 양정철이 저거 불법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아니 예. 각 지자체 장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죠. 예. 나는 그래서 지금 지금 예를 들면 역할 분담을 해서 예. 이해찬 대표는 장관들 지금 만나고 떼밥을 다니고 먹고 줄사가, 있잖아요. 예. 다그 조짜가지고 예. 아마 그것은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도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럼요.
그게 뭐겠습니까? 충성맹세하고 잡돌이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에. 그다음에 양정철이는 그 사람은 민주연구원장은 원래 당직으로 하면은 저 끝에 앉아갖고 원래 발언권도 없는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근데 지금 최고 실세 아닙니까? 지금 이해찬하고 맞먹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은 더 세죠. 그러니까 다 국회의장도 가서 단독으로 면담을 하고 서훈 원장도 딱 불러서 만찬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 다니면서 뭐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권 후보들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번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자기 사람 심으려는 그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천 파동이 늘 나지 않습니까? 친박 학살이다 뭐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미리 잡돌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통령 뜻이다. 당신들 다 공정 경쟁을 나중에 대선 때 할 테니까 이 공천 가지고 이 공천 파동 일으키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자, 그런 거 같죠. 그거 겁주고 다니는 거죠. 예. 또 군기 딱 잡아가. 예. 또 꼭 공천을 줘야 할 사람 있으면 나한테 다 제출해라. 예. 그러면 내가 잘 심사해서 할 만한 사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난리 벌써부터 쳐가지고 이 당이 그냥 난장판되게 하지 말라는 거 하나 오고 저 정책 공약들 다 나한테 보내라. 그거 병창기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하고 돈하고 병참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다 이제 정책 공약까지. 근데 지금 이제 병참 기지 사령관이 아니라 야전 사령관 총지휘하는 그냥 현장 지휘는 양정철. 예. 요 컨트롤에서 이제 요 윗사람들 별 영향권은 없습니다만은 장관들 뭐 예. 이렇게 해갖고 지휘하는 것은 이제 이해찬. 그것도 나중에 가면 이낙연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정철은 지금 계급으로 보면 솔직히 뭐 그 앞에 김민석이가 있잖아요. 예. 김민석이가 찍혀갖고 탈당했다가 민주당에 못 들어가갖고 저기 뭡니까 서강대교 건너서 광흥창역 앞에 민주당이라고 그 간판 하나 입도 선매해놓고 거기에 몇 년을 걸어놓고 있다가 그걸 민주당에 헌납을 하고 추미애가 추미애 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 자리 얻은 게 보잘것없는 민주연구원장인데 그거는 발언권도 없는 자리라니까요. 예, 발언권도. 그런데 김민석이가 민주연구원장을 할 때는 신문에 코뜨기만큼도 안 나왔는데 양정철이가 되니까 민주연구원장이 그냥 이해찬이가 양정철이보다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밀리죠. 지금 양정철이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부통령급 총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영국 같은 데 예. 그걸 할 때 이제 캐나다 총독, 뭐 하고. 홍콩 총독 이랬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총독으로 내려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 이 문 정권이 옛날도 아닙니다. 뭐 한 작년쯤에 적폐청산으로 집어넣은 게 건수 중에 박 대통령도 걸려 있고 여러 사람 걸려 있는 건수, 현계안이도 걸려 있는 건수가 2016년 총선에 청와대가 공천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여론조사하고 그래가지고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그래서 전부 깜빵 살리고. 대통령도 2년 그거 시청을 받아갖고 못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추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폐청산한다면서 지난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적폐청산을 핑계로 지금 청와대가 공천 개입했다고 깜빵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양정철이가 권력이 양정철 개인한테서 나왔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가지고 온 호가호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호랑이 뒤에 있다고 호랑이 백 믿고 설치고 다니니까 전부 앞에 가서 굽신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혜원이도 마찬가지죠. 손혜원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깜빵 갈 일이겠는가 아니 양정철이하고 청와대하고 통화 안 했는가? 그러면 청와대가 양정철이 시켜서 이 짓 하면 당에 지금 공천을 하려면 사무총장부터 해서 당 대표 또 공천 심사하는 기구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가고 공천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민주연구원장이라는 거는 여론조사 한번 돌려봐라 하면 여론조사나 돌리는 거지. 근데 이 양정철이가 지금 공천 거의 무슨 사령관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로 남을 깜빵 보냈으면 저거는 최소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상당히 교활하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기원이랑 청와대에 있으면서 했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예. 딱 잘라가지고 백원우랑 해서 곧장으로 청와대에서 떠나서 당으로 보내서
거기 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고 법적으로 볼 때는 당하고는 청와대하고 관계 없다. 나중에 이제 시친 게 뜰통 나면 그래도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통화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예. 안 봐도 뻔한 거죠. 비디오 아닙니까? 다음에 이제 공천을 안 주면 이게 어디서 사단이 나는가 하면 이게 잘 굴러갈 것 같이. 그래도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 중에 네 그래 다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의 뜻이니까 물러가겠다고 다 순순히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거기도. 저 그것은 나중에 가서 이제 이야기할 거야 양정철이가 뭐 여기 뜻인데 좀 그 들어가서 자리나 하나 보고 챙겨주겠어. 어디 따뜻한 자리 그래서, 줄 테니까 예. 이제 노후나 자, 챙기세요. 챙기고 그러겠죠. 이제 해라. 이제 그러면 그때 못 하겠다. 그래가 나 앞에 와가 청와대 썰 이야기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또 터져 나올 거예요 이게. 요즘은 다 녹취를 해놓잖아요. 그렇소 말입니다. 핸드폰 눌러만 놓으면 되니까 녹취가 누구 다 만날 때 다 음성 누르고들 만나더라고요. 그럼 목욕탕에서 만나야 되겠네 양정철이는. 옛날에 여의도에 그 맨해탄 호텔이 네, 거기 목욕탕에서 녹취할까봐 거기서 만나갖고 이야기들 많이 했다는데 빨가갖고. 어쨌든 예. 지금 여권은 모든 것에 제1로 생각하는 것은 총선입니다. 예, 제가 볼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에서부터 뭐 예. 당까지 다 총선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뭐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예, 것은 그러십시오. 예. 뭐 황 대표가 어쨌든 이제 100일 예. 됐다고 하는데 당을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취약점은 원맨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혼자 뛰는 거예요. 예. 과거 이해창 총재도 그랬고 다 혼자 뛰면은 져요. 여러 사람이 같이 페이스메이커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은 혼자 한 1년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식상해요. 예. 피로증을 느껴.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다양한 경쟁자군이 나와야 하는데 예. 여당 사람들은 누가 하나 떴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보고 이런 생각만 하지 뭔가 좀 해갖고 그 줄설 생각을 해. 말하자면은 여당이 아니죠. 옛날 부여 부여당. 체질들이 예.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권 경쟁도 벌이고 당권 경쟁도 벌이고 그래야 손님이 끄는 겁니다. 손님이 뭡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가고 대중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쇼인지 물론 한교안도 무슨 뭐 경제 무슨 특위를 만들어가 뭐 교수들이니 학자들한테 맡겠다는 둥 2,000명의 무슨 뭐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둥 하지만은 그게 지 편들을 긁어 모아서 하는 건지 진짜로 자기가 이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장안의 인물을 모으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건지 빤한데 경제특위라고 그 뭐 40 몇 명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니까 다 정경련이니 뭐니 해가지고 기존 수구 보수들 판에 다 했던 진짜 뻔한 무슨 뭡니까 신자유주의니 이런 소리 하던 사람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머리에서들 뭐가 나오겠느냐 또 빤한 거예요 9월 달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소리들 또 할 건데 그걸로 먹혀들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실제로 이 한국당이 보수 유튜버들한테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자기를 비판해달라 해야 되죠. 하여간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해도 좀 너무하네. 해도 너무한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을 거의 개돼지 취급을 하는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고 젊다고 좀 데리고 놓은 또 보수 유튜버를 보면 젊은 게 아니라 나이만 젊었지 이거는 애 늙은이들 데리고 와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사방에 지 팬들, 지 줄 선 사람들만 데리고 이러는데 딱 보니까 옛날에 이해창 씨가 대권 행보를 갈 때 보면 그 판사할 때 밑에 있던 대법관하고 감사원이 있던 밑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가 그 사람들이 사무실 열어놓고 하는데 정치 선수들이 보면 우스웠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기문이가 보면 또 외교부에 있던 사람들은 뭐 하다가 완전히 또 웃었잖아요. 한 방에 훅 가버렸잖아요. 그 두 사람보다는 훨씬 여문 사람이 고건인데 그 양반도 또 한때 대권 행보한다고 일어났을 때 보면 공무원 출신들 비스무리한 사람 많이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무실이 좀 들락 그랬죠. 예. 기자니까. 예. 예. 그때 집회허로. 마포에 그
보셨죠? 여전도 해관에 예, 여전도 있고 해관에 예.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같은 종씨라고 또 자꾸 오라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때 가서 그 양반이 잘 됐으면 지금 고장 고총리 뭐 이러면서 그래서 딱 보면 될 상인가 안 될 상인가가 뻔한데 또 실패의 길을 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제가 요즘에 하니까 이 또 보수 쪽의 사람들이 우리 황 소장을 왜 저러라고 그런 얘기. 저는 막 기왕에 우리 고 박사님 그래 말씀하셔야 되고 저는 기왕에 제가 처음에 권유를 많이 했지요. 창원에 출마해라 되자 말자. 네. 창원 출마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저 양반이 종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건 같지요. 눈치가 그런 것 같지요. 그 명분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당 대표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유세 지원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자기 선거에 매달리면은 안 된다 하지만은 그거 가봤자 별 도움도 안 돼요. 어디 가서 딱 승부수를 걸어가지고 바람을 전국적으로 그냥 확 이렇게 해야 그게 도움이 그게 되는 도움이 것이지. 되죠. 예, 가서 몇 사람을 만날 겁니까? 시장 돌아다니면 몇 사람,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보다도 적어요. 우리는 매일 5, 6만, 10만 명이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려되는 건 이 대세론입니다. 예. 한 사람이 대세론으로 가면은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 대표도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서로 경쟁을 붙여야 해요. 대권 경쟁도 같이 붙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만 보세요. 대권 후보들이 한 1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다음에 누가 될까? 누가 앞서가는 거야? 다 관심이 그렇게 몰리는 건데 이쪽은 예를 들면은 보수 세력도 생각해요. 그러면 황 대표가 어느 날 어떤 일로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겁니다. 그분도 공무원 생활 깨끗이 했지만 또 어떤 문제가 한 방에 갈 수도 있죠. 한 방에 가버리면은 그러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좀 키워가지고 대권 후보로 키우고 뭐 해가지고 정말 한 너댓 명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저런만 하면 나라 그러는 만하지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아니 언제부터 무슨 옛날에 무신한이 이렇게 그랬잖아요. 왕후장상 피가 어디 따로 있냐. 어떤 사람은 뭐 대권 후보 타고난 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 대표지, 자기가 지금 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당 대표면 총선을 겨냥해서 당에 이 자기 대선 후보급들이 총선을 겨냥해서 당 내부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활발하게 그렇죠. 활동을 할 수 그렇게 있도록 할 수- 대표가 공간을 발굴해서 만들어야죠. 키워줘야 되죠.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그래야 유리할 것이 없어요. 예, 불리할 것이 없죠. 그게 유리한 거라니까. 예, 그게 유리하죠.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황교안 빼놓고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제일 저는 이 보수 세력의 어떤 취약점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에 나서야 해요. 그것이 황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한국당 내 의원들 스스로가 그냥 저분 이제 국민적 인기도 있고 좀 멋지고 하니까 그냥 다 고개를 숙이고 보수 세력 내에서도 황교안의 휘어짜면 어떻게 조금 뭐 지금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입 닫혀 이런 분위기 가지고는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제가 그래도 국회 출입을 11대부터 10대 후반부터 정치판을 봐온 사람. 고 박사님은 시험 치면 대통령 될 분이죠. 네.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가 거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전에 뭐 방송에서도 내가 예측해 갖고 틀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가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도 물론이고 보수 세력들도 강하게 단련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황 대표도 단련하고 지금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서야 해요. 그래서 이 1년 반 전에는 홍준표한테 또 몰빵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홍준표 대표는 6일 14일 날 아침에 집에 갈 거다. 근데 집에 갔어요. 근데 한참 전부터 그랬어요. 자, 그때는 전부터 홍준표한테 다 달라붙어 그렇죠. 있었어요. 자, 지금 또 전부 황교안이 밑에 다 달라붙었어요. 제가 뭐라 하면 막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해요. 내가 그래서 보지 마라. 그런 사람들 가라. 뭐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냐. 내가 뭐 과거에 온갖 문제에서도 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황교안이 문제 갖고 내 소신 굽히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보수 내부에 작동하고 있는 이 줄서기
이 메커니즘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태극기 부대 이런 데 가서 장외에 떠들던 스타들도 이제 공천 못 받을까 봐 겁을 먹고 다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슨 막말 징계고 뭐고도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자, 이건 우리 당의 내부의 문제니까 그 욕은 다 내한테라. 징계는 내 책임하에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년 총선의 공천을 황이 꽉 그립을 잡아서 이제 물갈이 한다고 또 소리까지 실실합니다. 친박 세력들 물갈이하니 뭐하니. 그러니까 신상진 의원인가 예, 그분이 무슨 혁신 당의 혁신특위위원장을 예. 맡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탄핵 관련자들을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흘려요. 아침에 신문에 보면. 그러면 제가 묻는 이야기가 박근혜 탄핵에서 제일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이 황교안 자기 아닙니까? 아니 총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면담 좀 합시다 해서 가서 지금 이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빨리 저 3인방을 자르고 최순실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또 내가 물러날 거니까 내 자리에 연정을 해서 야당이 원하는 이걸 해서 야당도 지금 뭐 탄핵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유지하고 검경을 갖다가 자기가 이거 정리를 해서 좀 하겠다라든지 적어도 자신은 박근혜가 자기 은인이고 또 박근혜 정권에서 총리까지 했으면 목을 걸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이 사태가 최악이 오기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완전히 빠져 있었잖아요. 남일 보듯이. 그리고는 또 박근혜 탄핵되니까 이제 대통령 대행까지 또 했지 않습니까? 시계도 파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는 탄핵에 대해서 시계를 무관한 사람이라 할 수 받습니까? 있습니까? 시계도 팠지요 그때. 시계를 못 받아갖고. 예, 아 이것도 뭐 몇 개만 만들었나 봐요. 짜가지고. 그래서 누가 탄핵에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 좀 웃긴다고 봐요. 그 신상진 의원은 나는 뭐 전혀 이제는 뭐 그 지금 뭐 몇선 의원들도 다 모르고 뭐 의사들 국회 사람이죠. 의장급 대하야 이제 제가 옛날에 일선 기자 때 같이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예를 들면은 무슨 탄핵 책임론 예. 이런 거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당이 여기는 칭찬되겠죠. 혼란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쪼개집니다. 저도 왜 그렇게 그러냐? 봅니다. 예. 그러면 입당파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예. 바른미래당 뭐 저 갔다가 정의당 뭐예요? 뭐 막 바른정당 갔다가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탄핵 책임이 아니라 그냥 탄핵을 한 사람들이 탄핵한 사람이죠.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대표만 하더라도 찬성했죠. 나가려다 예. 말았죠. 그것도 탄핵 찬성했었죠.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전에도 늘 학살 공천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친박 학살하고 나서 또 친이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혁신 공천을 하려면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 황교안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웠다들지 예.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예. 하다못해 지금 민주당 같은 데는 뭐 청와대 나온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려고 또 하지만 신인한테 어떤 가산점을 주겠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라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켜놨어. 그냥 벌써 만들어놨죠. 진짜 한국당 같은 데는 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뭐 탄핵 책임론 같은 거 들고 나오면은 야당이라서 권위가 없잖아요. 청와대처럼. 누가 예. 또 딱 그립을 쥐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는 그런 정치 경험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있고 노련한 분들이 그러한 문제가 잉태되지 않도록 아주 딱 누가 보더라도 그런 기준 좋다. 그래서 딱 최고위원회 통과시키고 전체 국회 의총을 통과시켜서 딱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친황만 다 공천을 했느니 어쩌니 소리가 안 나오고 탈락을 하다도 끽소리를 못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소리 하다 탈락하면은 이제 시끄러워지겠죠.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또 당이 하나 생긴다니까요. 예, 싸움 나게 돼 있는. 그러면 보수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쪽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서 주워 먹는 거죠. 주워 먹는 거예요. 거기는 정보도 있고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산 풀면 돼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도 500조가 넘는 예산을 푸는 거고 재정 확대 정책을 펴라는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다니면서 다 공약해갖고 그 지역에서 공약한 거 다 받아들인 게 134조입니다. 43조인가 참 뭐 기가 차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말 한국당이야말로
치밀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황 소장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100일 잔치 할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 어느 때인데 샴페인 터뜨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흉내를 꼭 이상한 흉내를 내고 있다.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도 성산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한국당이 가는 모습이 아주 우습습니다. 요즘 제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하는 한국당 의원이 싹 끊어졌어요. 저 뭐 한다 해도 잘 시키지도 않지만 왜 그러냐. 황장수가 황교안을 내비 까는데 황장수 방송에 갔다가 황교안한테 찍힐까 봐 겁이 나서 다 못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들은 국회의원 나온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안 그 사람들 좋아합니다. 나와봤자 또 뭐 많은 소리 한다 이게 들을 것도 없다 이거야. 재미가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부릅니다.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한국당 저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서서히 망하는 시간만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영신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서 녹화하고 수요일 날 고영신 박사님의 그 고영신 TV에 방송이 나갑니다.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